펀더멘털이 아무리 강해도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있죠. 뭐 금리도 있고 관세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금리를 이길 수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사무라이가 칼을 휘두를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죠. 끝까지 얼마만큼 자신을 잘 이겨내느냐, 그런 기준이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뭐 한마디로 AI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본 관점에서도 지금 SOX 반도체 지수 자체가 한 94.7% 6월까지, 나스닥이 14.3%, 그다음에 S&P 500이 한 9.4%까지 올랐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반도체인데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주도주를 본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반도체에 강했던 이유는 결국은 뭐 AI 캐펙스가 뭐 역대 최대로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거기서 뭐 D램하고 HBM의 공급의 부족 현상이 여전히 많았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AI 캐펙스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마소, 메타 이런 애들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뭐 D램이라든지 HBM 공급이 부족한 대로 돈이 흘러 들어갔겠죠. 예,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뭐 일단은 펀더멘털이 아무리 강해도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있죠. 뭐 금리도 있고 관세도 있고 전쟁도 있고, 요번 주일에도 계속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호르무즈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그때마다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물론 관세는 이제 끝났고 금리 전쟁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이제 조금씩 끝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는 좀 금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금리는 케빈 호시는 그렇게 금리를 올리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연준 의사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뭐 점도표는 9개를 찍어 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 나름대로 조율이 일어나겠죠. 이번에도 12명이 다 그래도 동결을 다 만장일치로 했으니까 케빈 호시가 그렇게 따르면 밑에도 또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V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V자 반등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이익이 증가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 올 때는 그건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 EPS가 올라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됐냐면, 옛날에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센트럴뱅크가 ECB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풀면은 돈이 막 나가잖아요.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부양했던 것처럼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돈을 막 풀어요. 그러니까 채권도 발행하고 있고 주식도 발행하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넣느냐 하면 HBM이라든지 D램, 그다음에 전력, 그 가는 종목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종목들, 그게 좀 다른 거죠. 자, 하반기에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금리, 그다음에 돈 푸는 거, 그다음 중간 선거, 한 그 정도 세 개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가 가장 크게 일단 작용을 하겠고, 그다음 케빈 허씨가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갈지, 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보는 케빈 허씨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가는 $80가 이제 $70까지 가면 좋은데, $80 이하가 기준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것들 보면은 생산자 물가 PPI나 뭐 CPI나 뭐 PC나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유가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CPI 자체가 결정이 되고 뭐 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유가가 항상 떨어져 있어야만이 일단 1차적으로 케빈 허씨가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 저게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유가는 $80 미만에 있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는 금리 인상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80 이상 가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는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거 두 가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금리가 지금은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줄 사람도 없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도 안 사주니까 사줄 사력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금리를 이길 수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금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는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가고 2027년도까지도 가는데 좀 짧게 잡으면 2027년도 중반까지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중요한 건 뭐 쇼티지가 나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그 자체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TJ 계정, 이제 베센트 같은 식으로 이제 저 TJ 계정에 있는 물량들을 풀어낼지. 그러니까 TJ 계정이라는 게 저게 재무부 통장이라고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통장. 저 안에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급여도 주고 뭐 다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통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저 계좌 안에 지금 이제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노동자들한테 뭐 돈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더 준다든지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일자리를 더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 돈이 나가잖아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럼 돈이 나가면 소비자들은 그 돈 가지고 쓰게 돼 있다고 소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업들의 또 이익은 더 증가되겠죠. 이게 고용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고용이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소비를 많이 하게 돼 있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주식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물건도 산다면은 기업의 이익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돈을 푼다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기업이 이익하고 많이 직관돼 있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돈을 통해서 이게 자금이 융통되면서 결국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재무 통장을 갖다 푼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동성을 갖다 더 올린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퍼지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TJ 계정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낮추고 그다음에 돈을 풀면서 주시장을 부양을 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초보분들이나 중급 정도 되신 분들은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종목은 한 11개, 말은 11개인데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은 기술주라든지 섹터별로 섹터가 11개인 거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뭐 11개가 더 넘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포트에서는 보통 한 20%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11명 이제 뭐 축구 선수에 비교하고 있는데 뭐 4-3-4 이렇게 전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6명, 그다음에 뭐 한 3명, 2명 그 정도로 일단 가져가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6명 공격, 그 공격수 안에도 최소한의 공격수가 EPS 적자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한 두세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 그런 종목들 아주 적게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할 건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한두 개 정도. 공격수 중에서도 뭐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좀 물량을 많이 갖고 가야 되겠죠. 적자주들은 많이 담아가면 안 되고 제 포트의 5% 미만으로 그렇게 담아가야 되겠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자주라는 말은 적어도 3년 이상을 보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트레이딩하고 지금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왜냐면은 주가의 등락 베타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0일 움직였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온큐는 300이 움직인다는 거죠. 올라갈 땐 300이 움직이고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300이 움직인다는 3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말은 쉽지.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 200배 정도 이렇게 PS 레이쇼가 그 정도 가면 거의다가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는 일부 익절을 하고 50%나 그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또 주가가 내려올 때 그 50%번 거를 가지고 그 회사가 밑에 30불 오면 또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베타 지수가 높은 주식 중에서도 적자, 그다음에 흑자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것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공격수로 본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안에 그 정도를 일단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이라는 주식들, 중간 정도 되는 주식들은 좀 꾸준히 가는 것들 있죠. 캐터필러라든지 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주 아니면 뭐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열셀 이천에 있으니까 물론 열셀 이천에서 대장주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캐터필러 지 이런 것들 갖다 조금씩 넣으셔서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꾸준하게 가는 것들이 중간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완전히 밑에서 기는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섹터로 생각했을 때 이제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것들,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뭐 통신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티모빌이라든지 버라이즌 이런 것들, 천천히 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기술주 올라갈 때 안 가는 주식들,
기술주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들, 그런 것들이 수비수가 되겠죠.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포트를 구성하실 때도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야지 적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좋은 종목 중심으로. 그래서 EPS가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 그래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EPS가 꾸준하게 증가 안 되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듯이 적자주 빼고 적자주 플러스 EPS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공격수가 아무래도 주가가 잘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한 30~40%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0%나 30%는 이제 중간 개념 정도, 그 다음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방어주가 되겠죠. 웬만하면은 공격수 쪽에 많이 해야만이 주가가 많이 가니까 많이 가는 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배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월에 빠졌던 게 관세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번에 3월에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빠진 이유를 갖다가 찾아내야 돼. 이게 빠진 이유가 이게 펀더멘털로 빠졌는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실적으로 빠진 건지 그런 게 아니고 외부의 변수. 그러니까 정말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서, 물론 관세가 때려지니까 사람들의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같이 응고작용이 일어나면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기업의 실적하고 맞물리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말이면 또 회복이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외부 변수,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옛날에 뭐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 변수 있을 때는 보통 선수들은 그럴 때에서는 많이 빠질 때는 또 사죠. 자, 그래서 뭐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을 넓게 있는 시야가 필요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 그것이 일단 첫 번째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그다음 기술의 변화들, 자, 그런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듯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에서 이제 판단 단계에서 피지컬 AI,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공피까지 이제 가는 것들,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인조인간을 만들 건데, 그 인조인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 피지컬 AI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신경망, 뉴럴링크 이런 것들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넓게 보는 것들, 거시적으로 숲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조금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빠진 것들이 뭐 있겠죠. 그래서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슈에이드 같은 만드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 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이 그렇게 피지컬 AI로 갈지 아니면 로봇으로 갈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갈지 우주로 갈지, 이런 큰 흐름을 읽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야만큼 또 중요한 것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30% 빠지면 견디기 힘들고 또 30% 오르면 털고 싶어져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사무라이가 칼을 휘두를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죠. 끝까지 얼마만큼 자신을 잘 이겨내느냐. 그런 기준이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경험들, 그다음 다양한 투자 전략, 그리고 꾸준한 독서, 이런 것들이 추적돼야만이 비로소 단단해진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면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런 게 시장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뉴스에 흔들리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주식 캠퍼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도 분석하고 적정 주가도 계산해보고 차트도 해석해보고, 그다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지켜질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주식 캠퍼스가 개설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멤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해보니까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정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판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캠퍼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1주년이라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캠퍼스 2기를 모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들 좀 확인해 보시고 캠퍼스 2기도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향은 앞으로도 뭐 크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히 또 하반기에도 시장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뭐 조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준비된 투자자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